안녕하세요. 파미노제는 노터스의 관계 회사입니다. 노터스의 계열 회사는 비상장 회사 7곳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파미노젠입니다. 파미노젠은 인공지능 AI 기반 신약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AI 딥러닝 플랫폼 루시넷을 활용해 유해물질 발굴부터 신약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을 가상 실험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대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패턴 인식 능력과 어마어마한 연산 속도와 연산량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이미지 레코그니션은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컴퓨터가 따라잡고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요. 이제는 이것도 벌써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으로는 신약 발굴도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 왼쪽 상단에 엘스비어 노란색 글씨가 보이는데요. 엘스비어는 의학, 과학, 기술 서적 전문 네덜란드의 출판사입니다. 1880년에 창립되었으니 141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출판사입니다. 왼쪽 아티클 히스토리를 보면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는 자동화된 신약 개발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반 기술들이 갖춰졌으므로 이제 곧 신약 개발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화, 오토메이션은 사람이 관여할 필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도 함께 일하겠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부분 대신할 겁니다. 논문은 현재 자동화를 엔비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엔비션은 특히 앞으로 바라는 일을 마음속에 그리다는 뜻입니다. 상상하거나 기대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한다는 건 건덕지가 있어야 하죠. 상상의 동물 유니콘도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말에다가 뿔과 날개를 붙인 거죠. 전부 현실에 있는 걸 갖다 붙여서 상상의 동물을 만든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보니 신약 개발, 드러그 디벨롭먼트를 자동화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수준까지 현재 발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까 힌트를 보자면 파미노젠의 경우 딥러닝을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특히 프리클리니컬 엑스페리먼트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전임상일까? 아마도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 중에 신약으로 사용할 만한 걸 찾아내는 작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임상 1상만 들어가도 병원 사이트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기다리면서 경과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인공지능이 활용될 만한 부분이 대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디스커버리와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탐색해 볼 수 있겠죠. 논문에서는 프리클리니컬 중에서도 특히 웻랩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크게 웻랩과 드라이랩이 존재하는데요.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웻랩은 액체, 리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웻랩이고요. 드라이랩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라이랩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죠. 파미노젠의 경우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드라이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이랩에서는 컴퓨터로 수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양자화학 기반이라는 말도 보이니까 신약 후보 물질에 화학식과 3D 모형 등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디에 잘 붙고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볼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코딩하는 건 드라이랩에서 많이 할 것 같죠? 그래서 드라이랩은 인공지능과 연관이 깊을 것 같지만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웻랩 전임상 실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웻랩은 컴퓨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체, 리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액체를 흘리지 않게 스필리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스필리지는 기름의 유출 등 흘리다, 엎지르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몸에 해가 안 되는 액체라면 엎지르는 것 정도야 닦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컨테미네이션입니다. 엎질렀는데 알고 보니 유해한 물질이라서 오염되는 것이죠. 방사능 오염과 같은 오염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위험을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웻랩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액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기준은 당연하게도 까다롭습니다. 과장해서 웹랩에서 어떤 물질을 실험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염성이 있는 물질이라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 전 세계가 초토화될 수도 있죠. 샤워기, 화재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 장비들을 전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니 임상 1, 2, 3상보다 비임상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연구하는 신약후보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로 물질을 다루겠지만 이게 폭발할지 어떤 예상치 못한 독성을 가지고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걸 알면 연구 안 하죠. 모르니까 연구하면서 약의 효능을 밝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약이 개발되는 거니까요. 퀴리 부인이 방사능 물질을 연구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몸에 해로운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시겁할 만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존 폰 노이만도 죽을 때 후회했죠. 방사능 물질의 위험을 간과했다고 말이죠. 임상 1상부터 2상, 3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안전한 약이라는 게 검증받고 올라오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임상 연구자는 정말 안전에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공헌을 하는 것도 존경스럽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저는 인수감염 공통병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었는데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종을 뛰어넘어 감염되는 여러 케이스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험용 마우스에게 바이러스를 주사하려다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죽을 뻔한 사례도 있고요. 실험실에서 자칫 잘못 실수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벨 4 실험실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위험한 실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치료제나 백신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반면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드라이랩은 상대적으로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이커와 스포이드를 사용하는 실험실을 웹랩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면 드라이랩은 유리병이 아니라 노트북이 놓여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드라이랩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죠. 코딩을 하고 모델을 돌려보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비단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천체 물리학에서 블랙홀의 바운더리를 계산하는 것도 드라이랩에서 발생하는 연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 연구실 가는데 노트북을 들고 간다? 드라이랩입니다. 연구실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있다? 드라이랩입니다. 노터스의 파미노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드라이랩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웹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드라이랩은 확실하죠. 구독자님이 세 줄 요약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 다시 하겠습니다. HLB가 인수한 노터스의 관계회사는 파미노젠입니다. 파미노젠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웹랩은 액체를 사용하고 드라이랩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